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아까 일반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냥 헌재라는 다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법원은 다 연동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와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럼 일반 사람들 나 돈 빌려준 거 갚았어 못 갚았어 돈 내놔 아니면 뭐 때렸어 안 때렸어 벌 받아 이런 사소한 재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법률의 효력 여부를 심판해요. 이 법률 자체 사람 때리면 안 돼 라고 돼 있는 그 법률이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국민들은 평등하다. 뭐 자유가 있다.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직업의 자유가 있다. 뭐 노동할 권리가 있다. 여러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규정해 놨는데 어떤 법률이 생겼어요. 자, 사람 때리지 마. 이 법률의 이 자체가 그럼 이 법률이 우리 헌법에 부합해? 어떤 경우에도 사람 때리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헌법상 타당한가? 이런 걸 바로 심판하는 곳이에요. 이 법률 자체.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사람 때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거는 합헌이 돼요. 합헌. 그런데 위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헌. 우리가 어떤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 이거 없애야겠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이 금지하고 있었던 그 행위를 이제부터는 해도 된다는 거죠. 꼭 해도 된다기보다는 해도 뭐 처벌을 하거나 국가에서 못하게 할 강제력은 잃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교도소에서 너네 죄 지어서 감옥 왔는데 너네가 여기서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하면은 너네 방에 가둬놓고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할 거야. 운동을 금지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운동 금지.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고 해도 나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에 누워만 있으라고 하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권 침해다. 내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를 너무 이건 침해한다.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아무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운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너네 운동하지 마. 이 말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적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법률을 만들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입법부, 국회죠.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나쁜 법인지 좋은 법인지를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한대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되게 중요하고 힘이 센 것 같죠?
그렇게 힘이 센 건데 헌재에서 이거를 아예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이제 안 지켜도 상관없어. 네,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죠. 두 번째, 탄핵 심판이란 걸 담당을 해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 판사도 탄핵의 대상이 돼요. 고위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서 우리 국민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탄핵 심판을 시킵시다. 헌재에 신청하는 거예요. 소추라는 거. 그럼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제 내쫓자. 대통령 다시 뽑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탄핵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국회에서 하는 건 탄핵 소추. 이게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된 사람을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잘 구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면 틀린 거죠. 소추를 하는 곳은 국회, 심판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효과도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파면되는 거 아니죠? 언제 파면돼요?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됐을 때 파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한 이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9명이다. 이 숫자를 알아내야 돼요. 9명. 왜 9명일까?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9명 중에 3명, 3명, 3명을 각각 그 3권 분립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한대요. 입법부에서 뽑는 거죠. 또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예요. 사법부에서 원하는 사람 3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3명은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최종은 임명은 다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9명을 다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임명은 대통령이 다 하지만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3명만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6명은 중에 3명은 다시 국회에서 뽑아준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뽑아준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돼요. 근데 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이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다른 일이죠. 정당해산 심판도 한대요. 어떤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반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우리 이제부터 독재를 합시다 라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당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에서 이 정당을 해산해 주세요 라고 제소를 하는 절차가 거쳐요. 아까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의결을 한다고 했죠. 근데 정당에서는 정부에서 해산 제소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당 해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헌재에서 하는 게 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기관 상호 간에 뭔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아까 일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방법원에 갔었죠.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고등 갔다가 대법원 가죠. 근데 국가기관끼리는 그렇게 지방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회와 정부 간에 뭔가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그러면 그 국회와 대통령이 지방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간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돼? 누가 하는 게 맞는 일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아까 위헌법률 심판을 봤었죠? 법률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헌법소원 심판이.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네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됐으면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가가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줘 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고 하나가 종류가 더 있는데 여기에 나온 건 이 권리구제형이고 나머지 한 종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한 거와 같은 건데 아까 원래 위헌법률 심판은 어디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원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원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당사자가 원하는데도. 내가 재판 중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법원에다가 이거 위헌법률 심판 좀 청구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주면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걸 하겠죠. 헌재. 그럼 이제 바로 헌재에서 이 법률이 이상한 법인지 아닌지를 심판을 해줘요. 근데 이 법원에서 이 법률 안 이상해요. 그냥 재판 받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각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러면 당사자는 자기가 직접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어쨌든 하는 건 똑같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의결 정족수라는 건데요. 재판관 중에 몇 명이 같은 의견이어야지 이 법률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6명 이상이 이 법이 이상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만 법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명이 이상해 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란 거는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없애는 것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단 권한쟁의의 경우에만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알아놔야 되죠. 6명. 권한쟁의는 과반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아까 말했던 헌법소원 심판의 특징이라는 건데요.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사용한 뒤 최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헌재라는 데가 되게 좋은 데 같잖아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는 곳이죠. 근데 국민들이 다 나한테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면 헌재가 업무 과중으로 폭발해버리겠죠. 그래서 그걸 막고 꼭 필요한 사건만 하기 위해서 너네 정 방법이 없을 때 와라. 최후에 와라. 다른 거 니네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정 안 될 때만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재판의 결과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어요. 아까 헌법재판소는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법률 이상해?
라는 의견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해 라고 하면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여기에 따라야 돼요. 알았어. 헌재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 법률 적용 안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000원 아까 갚아라. 아니면 형사재판이라면 뭐 감옥에 가라. 이런 판결에 대해서 현재에 가가지고 법원이 이상하게 판결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이상한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법률 이상해 혹은 안 이상해. 그럼 안 이상해라고 했을 때 법률이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바꿔줘 라고 하면서 다시 법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립돼 있다는 뜻이에요. 재판 결과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 또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